유튜브, 책, 중요한 건 이제 시장 흐름. 이제 종목도 그렇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알뜨고 있는 대로 흐름들, 그 시장 흐름과 같은 어떤 특징들이 있으면 제가 카톡 프로필에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본인들이 이제 그 아무튼 잘 그 멘탈을 유지하고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떤 돈으로 해야 되냐, 이게 투자를 이게 어떤 돈으로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나무 돈이라는 것은 아무튼 이제 그 빌린 돈이죠, 빌린 돈. 이게 원래 이제 투자는 원래 이제 여윳돈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는 이제 종잣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윳돈, 종잣돈을 가지고 해야 제가 얘기했던 어떤 투자 기간,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투자 기간이 좀 이렇게 이제 길어지게 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이렇게 길어지더라도 이 기간을 아무튼 투자 기간을 아무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투자 기간을 그래서 투자의 끝이 날 때까지 끝이라는 것은 이제 매도를 할 때까지죠. 매도를 이제 언제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매도를 가능하면 어떤 이제 세력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여기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안 팔고 쭉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쭉 들고 가서 그래서 이제 매수는 이제 우리가 투자에서 매수는 가급적이면 이게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구간에서 아무튼 분할 매수를 해서 가능하면 매수 단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춰 놓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에서 매수는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천천히 이렇게 이제 기다려가면서 이렇게 오르든 내리든 이걸 잘 보면서 이렇게 매수는 가급적 좀 신중하게 이게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이제 기간을 우리가 투자의 끝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투자의 끝은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투자의 끝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투자의 끝은 결국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 투자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래서 뭐 오늘 샀다가 오늘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5분 전에 샀다가 뭐 지금 팔 수도 있는 거고 투자의 끝은 투자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투자자가 세력이 결정한 게 아니고 투자자가.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끝이 다르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 기간이 중요한데 이 투자 기간이 잘못한다보다 투자 기간이 이렇게 예상보다 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다. 지금 저희 알트코인들이 그러고 있죠. 길어지는데 이렇게 막 한두 달 조금 길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거의 1년 이상씩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반드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윳돈, 종잣돈이야지 이렇게 남의 돈, 이렇게 빌린 돈 이런 걸로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투자 기간을 채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빌린 돈은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가 빌린 돈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변동성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제 이런 기간도 이제 기간이 문제고, 첫째는 이제 요 기간이 문제고, 투자에서 이 두 번째가 이제 이 변동성이 이렇게 뭐 오르고 내려가는 변동성이 적으면 이렇게 뭐 원금 근처에 있으니까 이 누가 버텨요? 누가 못 버텨요? 다 버티지. 이렇게 하면. 근데 이 변동성이 말이고 이렇게 크면은 막 해서 응? 막 플러스 100%도 갔다가 막 마이너스 막 70% 80%도 갔다가 이렇게 알트코인들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이 크면,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투자 기간을 채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동성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버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원금 근처에 있으면 내려서 저기 여기서 100만 원치 샀는데 뭐 110만 원 됐다가 뭐 90만 원 됐다가 뭐 100만 원 됐다가 이러면 누가 못 버텨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막 200만 원 됐다가 막 이렇게 마이너스 됐고 이게 200만 원 됐다가 막 30만 원 됐다가 그죠? 50만 원도 아니고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막 두 번, 세 번 막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특히 남의 돈 가지고 빌린 돈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기간을 채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크니까 막, 그죠, 막, 아무튼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막 두 번, 세 번, 막 몇 번을.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박을, 꿈을 꾸지만, 그리고 초대박을 꿈꾸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무튼 버텨낼 수가 없다. 그리고 변동성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틴다. 버티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게 어떤 누가 그러더라 이 누구를 믿으면 안 되고, 본인이 그 투자를 선택했을 때 아무튼 내 돈이 들어갔을 땐 그 투자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가 좋다고 해서 누가 해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튼 기준이 잘못된 거고요. 본인이 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 도와드리려고 한 것은 이런 이 믿음 부분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수강생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이런 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거나 남의 돈을 빌려서 하면 심리적으로 쫓긴다. 그래서 이게 그 여윳돈을 가지고 해도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기간이 길어지고 또 막 이 변동성이 막 이렇게 막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것도 막 여러 번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쫓긴다.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죠. 불안하다. 그 심리적으로 좀 이제 투자자가 아무튼 아무튼 끝까지 가서 성공을 시키려면 투자 기간이 좀 이렇게 길어지더라도 또 뭐 어떤 이유에서 길어지던 간에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길어지는지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고 하는 거지. 그냥 사실은 그냥 내가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1년이 길어지든 2년이 길어지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게 어떤 것은 내가 그냥 1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막 2년, 3년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은 1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어떤 것은 막 5년, 6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투자라는 것은 내가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무튼 예측을 잘하고 예상을 잘하고 확률이 높다고 해도 10개 중에 몇 개는 아무튼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남의 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투자에, 특히 중장기에 성공하시려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쫓기면 안 되고,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안정을 해야죠. 안정. 심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안정이 돼서, 뭐 기간이 좀 이렇게 늦춰지면 뭐 어떤 늦춰지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무튼 어떤 사정이 있어서 뭐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 모양이다. 기간이 미뤄지는 게 아니고 기간이 연장되는 거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연장되는 거예요. 조정이 연장된다. 기간적으로 기간 조정이 연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미리 알고서 하면은,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나는 뭐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아니면 변동성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크게 나오더라도 나는 버티겠다. 그래서 버티려면은 이렇게 그냥 무조건 버티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꾸 쫓기게 되면, 그죠? 쫓기게 되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안 보이고, 그죠?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버텨야 될 때 버텨야 되는데 버텨야 될 때 못 버티게 되면 결국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포기. 이 포기를 하면 거기가 끝인 거예요. 끝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장기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결국 못 버텨서 포기하는 겁니다. 왜 못 버텨요? 힘드니까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윳돈, 우리가 종잣돈을 가지고 해도 힘들어요. 종잣돈 가지고 해도. 투자가 쉬우면은 누가 성공 못해. 다 성공하지. 그 투자에서 성공한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상위 1%, 그 상위 1%만 투자에 성공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상위 1%에 들지 못한 99%가 결국 어떤 돈을 가지고 했던, 결국은 힘들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입구로, 제가 했잖아요. 투자 입구로 그냥 고통이다, 고통.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과정이. 투자의 과정은 고통이에요, 고통. 어떤 막 투자 과정이 즐거우면 누구나 다 버티고 누구나 다 끝까지 성공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 투자의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포기를 99%가 한다. 99%가. 지금 알트코인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9% 개인들이 지금 포기하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꼭 거쳐서 투자는 결국은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를 향해서 간다. 그런데 이렇게 여윳돈을 가지고 힘드는데 빚내서 하게 되면, 남의 돈 가지고 은행돈이 됐든 뭐 내가 아는 사람 돈이 됐든 그렇게 빌려서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필승이 아니고 필패다, 필패.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코인들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지금 보면 뭐 계속,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고래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큰 세력들이죠. 큰 세력들이 막 위로 올렸다 밑으로 냈다 위로 올렸다, 이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베팅한 사람들은 올리면서 이렇게 청산을 시키고, 또 위로 베팅한 사람들은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청산을 시키고, 이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세력들이.
그러면 이때 누가 제일 먼저 털려나가냐면은 결국은 그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 1차적으로 털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무서우니까.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결국은 이제 갚아야 될 돈이냐. 남의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갚아야 되는 돈. 응? 갚아야 하는 돈.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실패를 하더라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공을 해도 갚아야 되고 실패를 해도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고 변동성이 이렇게 생각보다 커지게 되면 결국은 필패다, 필패. 중간에 포기한다는 얘기죠. 중간에.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이렇게 남의 돈이 아니고 여윳돈, 종잣돈.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나는 기다릴 수 있는 돈. 그 변동성이 좀 커지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는 돈. 그런 돈. 그러니까 그렇죠. 알트코인을 잘하면 대박이 단다. 알트코인을 이렇게 끝까지 잘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으면 결국은 이제 결과에서 이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세력들의 목표가를 알고 팔면은 당연히 대박이죠, 대박. 응?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문제는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 가지를 그렇잖아요, 많이 못 가요, 못 갑니다. 응?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드려도 뭐 차트로 설명하고 또 이렇게 그 흐름들로 설명하고 그 여기저기 나오는 그런 어떤 뉴스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려도 힘든데 응?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아니 대박이 날 것 같으면 남의 돈까지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응? 그것은 성공했을 때 얘기예요, 본인들이. 근데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남의 돈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냐.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늦어도 끝까지 갈 수가 있냐. 이 변동성을 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0%를 생각하는데 그거에 막 배 이상으로 응? 플러스 마이너스 막 7, 80% 이렇게 돼도 버틸 수 있냐. 응? 그 대박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긴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통해서 이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알트코인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하기도 힘들죠. 중간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리 듣기 힘들다. 응? 결국은 뭐 너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밖에 못 듣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응? 그냥 이렇게 오를 것 같으면 얘기해도 되지.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를 것 같으면 나도 하고 주위 사람들도 알려줘서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서 요거 사봐라. 잘하면 대박 날 수도 있다. 내가 100만원치 샀는데 난 잘하면 이렇게 1000만원 될 수도 있고 2천만원 될 수도 있다. 도와주고 싶죠. 응?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도와줄 수 있지만 이렇게 안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간 거 어떤 것도 없습니다. 투자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결국은 이제 상위 1% 빼고는 결국 99% 개인들은 결국은 크든 적든 손실로 끝이 난다. 계좌에서.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떨어질 때 공포를 못 건든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조정. 응? 여기 이제 가격 조정이 올 때 어차피 상승을 해서 가는데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좋아. 이러면서 가니까 가더라도
그런데 떨어지는 이 폭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적지가 않다. 이게 막 몇십 프로씩 드니까 알트코인들은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공포. 이게 어떤 공포냐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개인들이 올라간 걸 예상하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응? 근데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응? 그러니까 개인들은 되게 이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하고 아닐 것 같지만 그래요. 여기서 사서 여기 손절하고 여기서 사서 이걸 반복한다. 응?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반대가 되겠죠. 응?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데서 좀 비중을 더 늘리고 이렇게 가는데, 응? 그래서 떨어질 때 공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더 떨어질 거라는, 이게 더 내가 여기서 손절을 안 하면 더 떨어질 거라는. 그 제가 알트코인은 지금 손절을 하는 얘기 않잖아요. 않는데 수강생 중에 뭐 나는 뭐 무서워서 손절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알아서 한 거예요. 제가 하러 온 게 아니고. 그것은 저는 알트코인 관련해서는 저 종목에서는 제 손절 얘기를 했죠. 기준도 말씀드렸고, 그 대선주 할 때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대선주 끝나고 나면서부터 제가 손절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알트코인은 저희가 지금 한 2, 3년째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 손절 얘기 한 적 없어요. 했다면 이제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으로 돈을 결국은 못 버는 이유가 뭐냐?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이게 조정인데 그걸 하락으로 생각해서, 이게 조정인데 이걸 하락으로 하락으로 생각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 손절하고, 그다음 오를 때는 탐욕에, 그러니까 오를 때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 더 오를 거라고,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추격 매수.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뭐냐면 오르는 걸 따라간다는 얘기죠. 오르는 걸 따라간다. 이게 대부분 개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반복한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론은 결국 이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깡통. 몇 번만 하면 그냥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깡통. 투자는 언뜻 보면 머리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머리로 할 것 같으면 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투자를 머리로 할 것 같으면 누가 돈을 다 벌어야 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돈을 다 벌어야 되냐. 응? 얘기했잖아요. 투자를 어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머리로 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하면 그 서울대 출신들이 다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 서울대 출신들이 투자 잘한다는 얘기 전 못 들었거든요. 별로.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멘탈로 한다. 멘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정신력이죠. 정신력인데 그냥 정신력이 있으려면 본인들이 어떤 본인의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왜 그 투자를 하는지, 응? 그리고 그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력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공포감, 그리고 올라갈 때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결국은 특히 이제 중장기를 통해서 어떤 대박을, 지금 알트코인처럼, 지금 알트코인은 우리가 어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이, 개인들의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 분석이라는 게 이게 머리죠. 머리로.
이거 찾아보고 저 찾아보고 여기 이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 들어보고 또 누가 얘기한 거 들어보고 그냥 들어보세요. 응? 그러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근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투자는 특히 이제 어떤 결과를 어떤 아무튼 중박 이상 대박 어떤 대박을 생각하는 어떤 투자를 할 때는 멘탈로 한다. 거의 100% 멘탈로 하는 거예요. 100%. 100%가 너무 심하면은 거의 99%. 99%가 멘탈로 하는 거다. 멘탈로. 그래서 누가 끝 중간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가서 결국은 투자란 것은 결국은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투자든지 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알트코인들도 끝이 안 올 것 같지만 오게 됐습니다. 안 올 것 같죠. 뭐 불장이 뭐 끝났다는 둥뭐 불장이 뭐 끝나고 시작도 하는 불장이 뭐 끝나요. 시즌이 끝났다? 시즌이 시작도 하는데 뭔 시즌이 끝나 알트코인이. 응?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그래서 뭐 주식으로 아니면 코인으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결국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거꾸로 돈을 잃고 그것도 좀만 잃으려면 좀만 잃어야 되는데 그것도 막 많이 잃고 막 깡통이 날 정도로 그런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걸 아무튼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못 버틴다. 근데 오를 때는 또 참아야 되는데 좀 현금 있으면 아니면 어디서 현금을 구해서라도 추격 매수를 해서 그게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공포감 때문에 그냥 잘라버리고 근데 오를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게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거 안 된다고요. 머리로 하면 그 투자는 제가 늘 했잖아요. 그냥 쌀 때 사서 비쌀 때 사는 게 아니고 쌀 때 사서 그냥 비쌀 때 이게 내가 쌀 때 사가지고 이게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쌀 때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고 나서 더 싸질 수도 있어요. 응? 내가 상한 가격보다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알트코인들이 그러잖아요. 살 때는 나름대로 싸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싸질 수도 있어요. 특히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아무튼 내가 산 가격보다 아무튼 뭐 그 몇 배, 두 배든 세 배든 뭐 다섯 배든 열 배든 알트코인 같으면 비싸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런 기다리는 게 머리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멘탈로 기다리는 거다. 이 멘탈로 아무튼 이렇게 기다릴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내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계속 여기 가서 부정적인 거 찾아보고 저기 가서 또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그것까지 들어보고 그게 무슨 도움 돼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거 봐서 무슨 도움이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걸 봤을 때 궁금해서 가서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내가 지금 하려는 투자하고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일부러 시간 내서 그걸 뭐하러 보냐는 얘기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매를 할 때 결국 실패를 하는 이유는 이 감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감정. 이게 막 화가 나서 그냥 막 더 산다든지
팔아버린다든지, 응? 화가 나서, 왜 팔았어요? 화가 나서 팔았다. 사는 것도 막 신나서 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올라가니까 막 그 따라잡으니까 신나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응? 나는 올라갈 줄 사는데, 이게 막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매도를 해버린다. 응? 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가니까 내가 사도 막 또 올라갈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미 많이 올라온 이것을 막 신이 나서 이걸 막 비싼 가격에 사면, 응? 그러면 이게 성공이 아니고 100점 100패다. 100점 100패. 이걸 왜 그래요? 그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투자를 잘 하시려면, 특히 매매를 잘 하시려면 이 감정을 없애야 된다. 이게 화가 나도 안 되고 신이 나도 안 되고 그냥 기계처럼.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제가 이 종목에서 기관 외국인 얘기를 하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거기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있죠. 펀드 매니저들이 막 연봉이 막 10억, 20억, 막 몇십억 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지만, 결국 매매를 할 때는 이 펀드 매니저들에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뭐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그 예약 주문을 미리 걸어놓습니다. 컴퓨터에다가 본인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에다가 미리 주문을 해서 이렇게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들어가죠. 감정이. 그 기계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한테 시키니까 그냥 원칙대로 한다. 이게 원래 원칙대로 한다고 해서 기준대로 한다. 기준대로.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결국 이제 성공을 하고 그 큰 돈을 버는 이유가 이렇게 어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머리로 해서도 안 되고 감정으로 해서도 안 된다. 머리가 아니라 아까 했던 멘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처럼 해야 한다. 기계처럼. 제가 이 교육용 종목에서 익절 15에서 20% 이렇게 정해놓고, 응? 최대 손절 마이너스 10%. 그래서 15, 20%가 오면은 그냥 익절하는 거예요. 100% 익절하는 겁니다. 아니 더 가더라도 내가 팔고 나서 상한가를 가든 말든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냥 나는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할 때 나는 15% 20% 되면 그냥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종목을 샀으면 그냥 15% 20% 오면은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왜 이걸 팔아야 되냐 어쩌냐 막 또 내가 팔고 나서 더 가면 어떻겠냐 막 이런 생각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15% 20% 오면 팔려고 했으면 그냥 또 보면서 팔려고 하지 말고 제 있잖아요. 15% 20% 그냥 예약으로 걸어 놓으세요. 예약으로 거는 게 있잖아. 예약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에, 응? 내가 그래서 만 원일 때 샀다. 만 원일 때 샀다. 그러면 15%면은 그렇죠? 만 얼마야? 15만 원. 아니면 만 20만 원. 이렇게 오면 그냥 매도가 되게 딱 이렇게 그 예약을 해 놓으세요. 예약을.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손절도 그냥 마이너스 10% 오면 그 계산해 보자. 내가 100만 원치 샀는데 마이너스 10%면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됐을 때 그냥 손절 나가게. 이렇게 미리 예약으로 걸어 놓으세요. 어떤 거 교육용 종목은 또 이걸 보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런 기능이 다 있으니까요. 거기에 HTS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걸어 놓으세요. 그냥 기계한테 시키세요. 요즘에 HTS 얼마 잘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응?
그래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를 했으면은 그럼 그 내가 보면서 하려면 그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중간중간에 계속 봐야 되고 궁금하니까. 응? 그러지 말고 예약으로 걸어 놓으세요. 예약으로. 외국인들 기관들도 막 해서 어떤 종목을 막 그 몇백억어치 사고 막 삼성전자 같은 거 막 몇천억도 사고 막 몇 조도 사잖아요. 외국인들은. 근데 몇천억도 그냥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수익을 낼 때는. 자기들 팔려는 가격 오면 팔리게. 본인들이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그냥 기계처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손절 익절을 그냥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매할 때는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어떤 기준을 놓고 손절 기준, 익절 기준을 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시장에 먹잇감이 된다. 누구 그 세력들의 먹잇감이 된다. 아니면 상위 1% 개인들. 상위 1% 개인들은 거의 뭐 세력급이라고 보시면 개인이지만 거의 세력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상위 1% 개인들과 아니면 외국인 기관 아니면 큰손 개인 큰손 이런 세력들의 아니면 상위 1% 개인들한테 결국 먹잇감 주는 거예요. 먹잇감. 왜요? 감정으로 매매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화가 나니까 막 팔아버리고 막 또 가는 거 막 신나가지고 사고 그렇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막 5만 원, 막 4만 원, 이렇게 4만 원대 후반 5만 갔더니 쳐다도 안 보다가 10만 원, 11만 원 오니까 막 신나서 사잖아요, 개인들이. 성공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 감정을 다 빼고 하셔야 합니다. 빼고. 그래서 이제 이 가격 하락, 이제 하락인데 이제 가격 조정보다 우리가 이게 아무튼 시장에서 더 무서운 것은 시간으로 죽이는 거. 누구를 죽여요? 개인들. 개인들이 뭘 죽여요? 개인들의 멘탈을 죽이는 거, 멘탈. 멘탈을 죽인다는 것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을 깨는 거죠.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믿음을 깨고 또 지금 알트코인처럼 기간 조정을 이렇게 길게 막 1년 이상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믿음을 깬다. 그래서 시간으로 죽인다. 이게 이제 제가는 이제 이렇게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 기간 조정. 근데 조정해서 개인들이 버티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조정도 힘들지만 개인들이 더 힘들어하는 게 이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지금 알트코인들이 기간 조정을 막 길게 해서 지금 개인들의 믿음을 지금 거의 다 없애고 있죠. 그래서 폭락을 하면 이게 이렇게 조정을 크게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튼 조정은 이게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때는 힘들지만 이게 나왔을 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루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해서 거의 막 1년 이상을 이렇게 길게 하면 지금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말려 죽인다.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엄청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의 100% 올인한 개인들은 버티기 엄청 힘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해서 막 1억 있는데 1억을 알트코인에 다 투자해서 그래서 막 1년 이상, 1년, 2년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딱 그 구간이다. 뭐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알트코인들이 지금 딱 그 구간이다. 어떤 구간이요?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간 조정.
그 기간 조정도 계속 연장을 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원래 예상대로 지금 끝났어야 되는데, 응? 벌써 1년 전에 끝이 났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1년이 이렇게 더 이제, 응? 연장이 된 거예요. 연장이 뭐가 기간 조정이 연장이 된 겁니다. 연장이 됐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시원하게 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 개미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포기하는 개미들의 물량,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가는 개미들의 어떤 알트코인의 어떤 가격은 제가 계속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가격이 아니고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받는다. 그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포기하고 나가는 개인들의 물량을 어떤 가격에, 아주 싼 가격에, 그냥 좀 싼 게 아니고 아주 싼 가격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지금 가격에 사는 개인들은 굉장히 좋겠다. 없다니까요. 지금 사는 개인들이 누가 있어요? 없죠.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떨어진 건 딴 거 없어요. 이게 세력이 가격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막 포기하는 개인들이 손절하고 나가는 거예요. 손절하고. 응? 근데 세력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팔고 나가라. 이렇게. 응?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투자에서 이렇게 성공하시려면 이게 중장기에서 성공해서 이렇게 대박 이상의 결과를 내려면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머리로 분석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지루한 기간들 1년 2년 이렇게 지루한 기간들을 결국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결국은 돈을 버는데 그것도 조금 버는 게 아니라 거의 대박에 가까운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1년 이상 이렇게 어떤 중장기 투자를 해서 거기서 몇 배짜리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아까도 했던 어떤 분석력이나 어떤 머리, 막 어떤 감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응? 그러니까 이 얘기만 계속 하면 돼. 이 얘기 지금 설명돼. 이 얘기만 계속. 근데 이 얘기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차트 가지고도 얘기하고 뭐 어떤 뉴스가 있으면 뉴스 가지고도 얘기하고, 응? 근데 과거에는 어땠었는지 막 그것도 얘기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금하고도 비교해서 얘기하고 또 뭐 나스닥하고도 비교해서 얘기하고 이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고 온갖 얘기를 하는 거죠. 응? 사실 이게 다거든요. 지금 요거. 응?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 요 구간 알트코인들이. 이게 공부는 아니잖아요. 이 공부는 아니잖아요. 이게. 응?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개인이 아무튼 많을 것 같지만 이걸 해낼 수 있는 개인이 제가 얘기하는 상위 1%, 상위 1% 개인들만 결국 이제 세력이나 어떤 기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야. 응?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어떤 종목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으면 시장도 관리해가면서 시장도 관리하고 종목도 관리하고 알트코인도 관리하고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세력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력들은 시간이 좀 늦어져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1년, 2년, 뭐 1년이 더 늦어져도 이 세력들한테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만 성공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세력들한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문제가 되냐? 결국 개인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아까 또 돈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 어떤 돈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비중을 아무튼 내 투자 자금 대비 아무튼 100%를 가지고냐, 50%를 가지고냐, 10%를 가지고냐, 응? 20%를 가지고냐. 그냥 비중, 그 비중 문제.
자, 오늘도 교육용 종목.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되지만 아무튼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교육용 종목 하는 종목, 교육용 종목 한 종목, 한 종목 이름이 이게 HD 현대 일렉트릭.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엄청 많이 갔던 종목이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 꼴찌 상승률로 상승률이 거의 없었죠. 작년에는 시장이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꼴찌 우리나라 코스피 코닥, 특히 코닥은 더 그렇고요. 이때 아무튼 전력과 관련해서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과 관련된 전력 설비죠. 그쪽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저희 교육용 종목으로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쓴 그 교육용 종목은 이렇게 또 보면서 이렇게 쭉 감정으로 이렇게 막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15%든 20%든 본인 생각하는 15% 좋고 20% 좋고 아무튼 선택하셔서 지금 상가격 대비 이렇게 익절가 손절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얼마인가. 그래서 딱 걸어 놓으세요. 예약으로. HT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보면서 이렇게 일일이 막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걸어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 나중에 지나면 익절이 돼 있든 손절이 돼 있든 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력들이나 큰 손들은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개인들만 이렇게 보면서 올라오면서 타이밍을 다 놓치죠. 손절 타이밍도 놓치고 익절 타이밍도 놓치고 그러니까 종목수만 쫙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이게 보시면 이게 월봉으로 보시면 작년에 막 엄청 오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튼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배 올랐을 겁니다. 10배 이상. HD 현대일렉트로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지금 조정받고 있죠. 월봉으로 보시면. 근데 이거 일봉으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양봉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제가 21선 위에 이렇게 계속 21선 위에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막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RSI로는 게 가열권이기 때문에 조정을 들어갔는데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21선 밑으로 내려왔죠. 21선 밑으로 왔다가 이제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21선이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 거래량이 좀 줄고 있죠. 보시면 차트적으로. 그래서 저는 잘하면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답니다. 확률적으로 좀 RSI도 좀 한 중간쯤에 있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평선 21선 위로 올라탄 부분
요런 이제 차트적으로는 여기 지금 이제 고점 대분에 고점 대비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근데 거래량은 줄고, 그다음에 RSI도 지금 50 여기 중간에서 살짝 위에 있는 이런 정도 기술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게 교육용 종목으로 좀 아무튼 교육용 종목으로 좀 적당해 보이는 이런 종목으로 저는 보여서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이 종목을 교육용 종목으로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이제 현재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나 보시면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개인의 그 누적 그죠 매도량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팔고 있죠. 여기 좀 상권 있지만 팔고 있죠. 그런데 기관들은 지금 이제 반대로 매수 누적 매수량이고, 그리고 이제 사는 게 많죠. 사는 게 기관들 반대예요. 결국 이제 개인들이 파는 걸 지금 여기 기관들이 사주고 있고, 거기다 외국인들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고 있죠. 조금씩.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쌍끌이 매수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약간 이제 수급해서, 근데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 측면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춰놨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뭐 실적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실적은 0919 보시면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늘고 있죠. 계속 늘고 있죠. 늘고 있죠. 영업이익도 당연히 늘고 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에서 이게 분기별로 봐도 지금 실적이 늘고 있고, 분기별로 봐도 지금 매출도 이렇게 늘고 있죠. 늘고. 그러니까 수급, 차트, 그 다음에 실적, 저희 교육용 종목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HD 현대 HD 일렉트릭 요 종목을 이제 지금 타이밍에 교육용으로 들어보니까 아무튼 요거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게 수익률은 아무튼 본인들이 매수하셔서 지금 가격이 보시면 뭐 84만, 오늘 가격이 80, 종가로 84만 3천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15%를 계산하든 뭐 20% 계산하든 해서 미리 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는 가격 대비 마이너스 10% 계산해서 손절, 익절 이렇게 걸어 놓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 보면서 관리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환율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주춤하고 있죠. 보시면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거의 고점권에 오니까 이게 막 금방 치고 올라갈 것 같아도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횡보를 하다가 이제 방향을 뭐 잡겠죠. 어떤 타이밍에 위로든 밑으로든 아무튼 횡보하겠다. 근데 지금 헤이 증시를 보시면 나스닥이 일봉으로 보시면 나스닥이 여기 고점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 받고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조정받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호재들 보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냐?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4226까지 코스피가 간 다음에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뭐 아무튼 조정받고 그 기간 조정을 오래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튼 여기 지수가 이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좀 일부 하고 그렇다고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의 어떻게 보면 한 달 가까이, 그죠? 한 달 가까이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죠. 반등.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구점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죠? 정구점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결국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은 앞에 정고점을 넘었죠. 정고점을 넘어서 지금 937, 930까지 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코스닥을 월봉으로 보시면 코스닥이 여기 언제예요? 2021년도 그때 우리 코스피 3,300 갈 때 1000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1062까지 갔었는데 저는 결국 여기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1000을 넘어서 코스닥 1000은 여기 고점 있잖아요. 여기 고점을 넘어서 그러면 이게 코스닥으로 좀 1000을 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한 1100 일단은 1000을 넘어서 1100 1100 1100도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지수적으로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저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아마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반 정도 앞으로 내년하고도 내후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을 향해서 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일단 1000 넘고 1000 일단은 1100, 1200 이런 어떤 선들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하고 맞춰서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또 다시 가는 것은 어,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정고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이제 봐야 되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11만 3,400원이 이게 이제 이 고점이었었죠. 정고점인데 지금 보면 10만 9,500원까지 지금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고점 근처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넘을지 안 넘을지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정고점을 넘냐 안 넘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흐름이 지금 좋잖아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을 어떻게 보면 끝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상승적으로 가는데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 신고가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지금 코스피도 이제 조정을 끝을 내고 지금 상승 쪽으로 넘어서 코스피 역시도 앞에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보시면 SK하이닉스도 여기 64만 6천원 여기 꼬리 달았는데 여기 막 엄청나게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잘 보시면 그걸 제가 봤었는데, 삼성전자가 거기가 고점이었을 거냐, 일봉으로 보셨을 때 이게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아무튼 여기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해서 갔고, 그죠? 뭐 이런데 거래량 대비 뭐 엄청나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앞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튼 요런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줄면서 그냥 기간 조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앞에 전고점도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거 삼성전자를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으로 보셔도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전고점을, 여기 고점을 살짝 넘겨 놓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막 엄청난 거래량이 나온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보시면. 그러니까 고점이 만들어지려면 좀 더 가야 되지 않느냐, 위로.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신고가면서 고점인데, 꼬리가 뭐 좀 달리긴 했지만 엄청 달린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그렇다고 또 거래량이 또 막 엄청 터진 것도 아니고, 보시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고점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조금 아무튼 가격적으로도 좀 더 오르고 시간적으로도 좀 더 걸려서, 그러면서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관련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등에, 어떻게 보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죠. 이제 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반등이에요, 상승이 아니고. 이제 고점을 넘어가야 이제 상승이 되는 거고,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상승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 반등.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가 있어야 상승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좀 더, 좀이 아니고 지금 이제 4천에서 5천을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인데, 근데 코스피에서는 지금 보면 뭐 이런저런 또 호재들도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나 모르겠네. 이 현대차가 흐름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죠. 보시면 현대차가 보시면 여기 앞에 여기 고점을 넘고, 앞에 고점을 넘고, 지금 현대차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럼 현대차가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또 현대차, 기아차가 좋은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반등을 좀 잘해주면서 좀 고점도 좀 넘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자동차 관련된 이제 여기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가 좀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5천을 향해서, 당장 5천을 간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걸리면서 아마 코스피는 5천을 향해서 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 이 자동차 쪽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이 좋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드리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교육용 종목을 보시면 여기 21선이 있다가 21선 내려왔다가 올라탔죠. 그러니까 요런데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요런 자리 이제 거래량은 좀 늘었지만 요런 자리가 교육용으로 딱 들어가기 좋은 자리였다는 얘기죠. 지난 얘기지만 이런 데 들어가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용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추세를 관리했으면 또 중장기로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지금 현대 타이밍에서는 코스닥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코스닥.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지수 관련해서 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지금 네버리지 보시면 네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네버리지도 일봉으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비슷하죠. 여기 고점 만들고 이렇게 가격 조정했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가격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21선 밑에 왔다가 여기 지금 올라탔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고점 근처 오고 이제 여기 전고점. 저는 이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코덱스 레버리지도 여기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수급만 보시면 되니까 이걸 지금 저희가 매주 보고 있죠. 지금 이제 지수 흐름과 관련해서 보시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개인들은 계속 매도가 지금 쌓이고 있죠. 기관들은 매수가 쌓이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가 쌓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기관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희 코덱스 레버리지를 본 것은 이 종목보다도 저희 이제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저희가 매주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도 뭐 시장 관련해서 막 어떤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관점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이렇게 막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특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설명들이 일리가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투자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과 아니면 그 종목들과 관련해서 그런 설명들이, 그 설명들이 아무리 잘 되고 있다고 해도, 그 설명을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아무튼 한 종목이 됐든 포트폴리오가 됐든 내가 투자하는 투자와 특히 중장기 투자죠. 그래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설명은 다 잘하죠. 나름대로 그쪽에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설명을 잘하냐 못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내용이나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내 투자를 끝을 낼 때까지 내 투자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봐야 된다고요. 안 봐도 되는데 궁금해서 하도 유명하고 또 설명을 잘하니까 그런 설명들을 들을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다. 안 봐도 되는데 굳이 보고 싶다면 보는 건 좋은데, 볼 때 자꾸 본인들이 하고 있는 투자에 자꾸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설명들을 계속 들으면
본인들이 아까 저 멘탈 얘기 계속 했잖아요. 결국 중장기에서 내가 2배짜리, 3배짜리, 아니면 알트코인 같은 뭐, 10배짜리, 20배짜리 이런 결과를 만들어. 말이 그렇죠. 10배짜리, 20배짜리.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투자가 끝이 날 때까지는 안 하려면 뭐라도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안 하려면 뭐래도 내가 내 투자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누가 어떤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이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내 투자가 내가 투자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투자 결과를 만들어낸 데서 내 투자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설명을 하신 분들 많고 설명을 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특히 지금 유튜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막그 유명한 분들 뭐 학자가 됐든 뭐 아무튼 뭐 전문가가 됐든 나름대로 그쪽 관련해서 시장에 대해서 아무튼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든 부정적으로 설명하든 나름대로 그 설명을 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아니면 뭐 그분들이 설명을 잘하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들어보는 건 좋은데 그런 걸 듣고 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막 흔들리거나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가 막 헷갈리거나 막 이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마이너스냐? 결국은 본인한테 마이너스다. 본인한테. 이제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아니면 통계적으로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설명을 잘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본인들이 어떤 관점 아니면 본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동안 쌓아온 어떤 뭐 그런 지식이 됐던 본인들의 어떤 뭐 그런 어떤 데이터가 됐던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전 투자를 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이론하고 좀 이렇게 벗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은 누가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한테 중요한 거 그거예요. 그 이론이란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생각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조정받을 때는 조정 관련된 이론들을 쭉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상승을 하면은 또 반등을 하거나 상승하면은 또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 쭉 하는 거 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쵸? 잘 모르는 개인들이 보면 그 다 맞는 것 같아요. 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반등이나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얘기들을 보면 또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중장기는 내가 어떤 추세를 따라서 쭉 이렇게 해서 2배든 3배든 몇 배든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쭉 그걸 관리해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조정 얘기 들어보면 그 조정이 맞는 것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것을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등이나 상승 나오면 또 들어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내가 좀 더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응? 대부분이 그런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이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개인들은 뭐 종목 가지고도 뭐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걸 만들어 보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5배짜리, 10배짜리 말이 그렇지 5배짜리, 10배짜리 개인들이 본인들 계좌에서 그것도 관리를 해서 운 좋게가 아니고 관리를 해서 5배짜리, 10배짜리 이런 걸 만들어 본다는 게 개인들로서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응? 근데 보통 시장에서 어떤 뭐 그 코인 시장에서 얘기하던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던 알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런 분들이 실제로 알트코인을 관리를 해서 뭐 10배짜리, 20배짜리, 5배짜리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냐, 제 얘기는. 응? 그것도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가 아니라 이렇게 딱 들고 가서 목표가에 딱 팔아서 분할 매도가 아니고
한 번에 팔았어, 한 번에. 제가 몇 번에 했잖아요. 같은 수익률이면은 그죠? 한 번에 파는 게 제일 수익금이 제일 크죠. 중간중간에 쪼개서 팔면은 그만큼 주는 거죠. 응? 이 중간중간에 쪼개서 파는 게 이게 분할 매도잖아요. 분할 매도. 분할 매도. 그 분할 매도는 뭐 할 수 있죠. 누구나. 분할 매도는. 내 욕심만 좀 줄이면은 뭐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할 매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알트코인 10배를 간다. 그러면 응? 그래서 2배 되면 반 팔고, 그쵸? 또 3배 되면 반 팔고, 4배 되면 또 그 나머지 반 팔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쭉 들고 가서 10배면 10배 다 팔고, 뭐, 5배면 5배 다 팔고, 20배면 20배 다 팔고,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분할 매도가 아니고. 이걸 알아들으세요? 수강생분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나스닥 좋아요. 나스닥이 이런 좋은 흐름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으로 가야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그 좋은 흐름에 맞춰서 가고 이더리움들이 또 좋은 흐름으로 가야 또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불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 흐름이 좋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금리 관련해서 지금 카톡 프로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거의 며칠 후에 미국의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지금 뭐 그 인하한다 이렇게 거의 뭐 정해지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아무튼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아니면 이런 코인 시장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도 아까 아무튼 조정받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인 시장도 지금 그 연방 그죠 미국의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가 거의 지금 확정 단계에 지금 들어가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확정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서는 안다는 거죠. 시장에서 알기 때문에 그게 그 세력들에 의해서 미리 선반영돼서 지금 미국의 증시도 지금 이렇게 반등해서 나스닥이 아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다. 코인 시장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여기 고점 대고 지금 막 10월달 그죠? 10월달 여기 10월달 11월달 거의 2달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튼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여기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저기 꼬리까지 보시면 여기 고점 대비 여기 지금 꼬리가 어디 있어요? 꼬리 보시면 거의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3%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거의 한 2달. 그죠? 10월달, 11월달. 그러니까 그 가격 조정은 마이너스 33%, 기간 조정은 여기 한 2달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실 때, 일봉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반등하고 있죠. 반등, 이렇게 이 채널을 가지고 반등하고 있는 단계여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며칠 후에 있을 어떤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이게 지금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90% 이상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반영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여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더 여기 꼬리채우로 더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을 내고 이렇게 돌아섰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선반영 돼서, 이미 금리 인하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그것을 시장에서 선반영해서 지금 이게 더 하락을 하지 않고 더 조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 조정은 아무튼 이 정도에서 멈추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반등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기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등이에요, 반등. 그래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시키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어떤 이렇게 바닥권을 만들어 가는 중.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아무튼 일단은 지금 단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어떻게 가고 있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일봉으로 보시면 이더리움은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기간 조정을 지금 엄청 길게 하고 있는 거. 일단 여기 이렇게 이제 고점을 가고 나서 일단은 이게 이렇게 이제 상부에서 이렇게 아무튼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거의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하고, 이게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서 가격 조정 플러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거의 한 달, 그죠? 여기 가격 조정, 여기서는 기간 조정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 여기서는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을 더 하락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간적으로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간 건 아니니까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이더리움도 보시면 여기서 저점 만들고 이렇게 지금 우상향해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죠. 반등. 이게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한 반등이니까 반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안 빠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반등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역시나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이렇게 선반영돼서 이렇게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이 좀 반등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흐름은 긍정적인 거죠, 보시면.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알트코인들 불장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어떻게 흐름을 보이고 있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기 이게 바이낸스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개인들이 이제 그 네버리지 쓰던 개인들이 엄청 털린 거죠. 여기서 또 털린 거고, 누가 그 네버리지 그 남의 돈 가지고는, 그죠? 빚어서는 이런 개인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하락을 해야죠. 하락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 근데 어쨌거나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이 좋아지려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락으로 가면서 이제 이런 전저점을 깨고 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전저점을 깨야 되고 이런 전저점을 깨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해야 돼요. 하락을 저희가 바라는 게 하락을 바라는 거고, 그래서 하락으로 가려면 일단 앞에 전저점을 깨고 또 앞에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깨면서 이제 흐름으로 가면서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알트코인들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불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그림들로 연결될 거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은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그림들이 그려졌을 때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 알트코인들 불장으로 연결될 거냐.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중수형 알트코인들의 여기 아무튼 알트코인들 차트, 이게 도미넌스 차트죠. 도미넌스.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이게 중수형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그러니까 상위 10개를 빼고,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빼고, 나머지 11번째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중수형 알트코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렇게 반등을 잘 했었는데, 그죠? 반등을 잘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여기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 결국은 이제 이 알트코인들은 반대예요. 알트코인들의 요 도미넌스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된다. 반등을.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알트코인들의 이 도미넌스 요 차트가 반등으로 돌아서서 갈 때 알트코인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포함해서 아무튼 이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이 좀 이렇게 좀 가격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로 연결될 거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XRP도 이제 니플 같은 경우도 지금 니플을 잘 보시면 좀 이더리움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죠.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격적으로 내려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약간은 지금 이더리움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중이고요. 스위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코인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더리움 차트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막 스위코인도 이런데 떨어지는 것은 세력들이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이거 개인들이 지금 파는 거예요. 개인들이. 손절을 하든 입절을 하든 알트코인 이제 끝났다. 알트코인 시즌 끝났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쌀 때 샀으니까 수익권에 있는 거고, 조금 높은 가격에서 한 분들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코인들도 지금 뭐 차트적으로 막 크게 의미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앱토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더리움 차트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이렇게 이더리움이 조정받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적인 기간 저렇게 빠는데, 근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딴 거 없어요. 여기는 지금 이 설명을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세력들은 이제 여기서 그냥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가 파는 거냐면 개인들이 파는 거예요. 개인들이 계속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 샀다가 손절, 샀다가 손절. 그러니까 세력들이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계속 손절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 가격을 여기 있던 가격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팔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지금 알트코인 가격들이 전저점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그 세력들이 일부러 그 가격을 깬 게 아니고 개인들이 손절하면서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 개인들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개인들이 이렇게 아무튼 조금이든 많이든 개인들이 팔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렇게 팔면서 가격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팔면서 내려온 이런 가격들은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요 때가 이제가 문제.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거의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어요. 수직 상승 보면 이렇게 내려왔는데 언제 막 여기를 가고 또 언제 여기를 가고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막 하루에 그냥 이렇게 막 2, 300% 오르고 또 그 다음날 2, 300% 이렇게 해서 몇 번만 이렇게 가면은 그냥 순식간에 고점 넘고 이렇게 갑니다. 그게 불장인 거예요. 이제 이런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직 이제 이런 불장이 아직 안 온 거고요.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걱정할 게 아니고 세력들이 그럼 이걸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아무리 세력이라고 해도 끌어올릴 수도 있을까. 근데 이런 가격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력들은 아까 있잖아요. 여기서 순식간에 올린다고 순식간에. 그래서 거기 예전에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80%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80%는 종목이 마이너스 80%면 이게 거의 끝난 거예요. 종목은. 그런데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80%가 났어도 이게 그냥 한 400% 정도만 올라가면 계산해보면 400%만 올라가면 그냥 원금이에요. 원금. 그런데 올라갈 때는 나중에 이제 진짜 불장이 와서 올라갈 때는 그냥 하루에 막 2, 300%, 2, 300% 이렇게 한 2, 3일, 3, 4일만 올라가 버리면 이 400%가 언제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 며칠 만에 이렇게 원금 되고 그냥 그 다음에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게 알트코인 불장이라니까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마이너스 70% 80%면 끝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주식에서는 끝난 거라니까. 주식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50% 넘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나 알트코인에서 마이너스 50%는 그냥 상식선이에요. 상식선.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종목에서 마이너스 80%는 이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알트코인에서 마이너스 50%는 그냥 마이너스 50%는 그냥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 마이너스 75%가 반의 반토막. 그러니까 네토막.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0%면은 반토막. 그러니까 두 토막 난 거죠. 두 토막. 그 다음에 요거의 반토막이니까 마이너스 75%가 반의 반토막. 그러니까 이게 네토막 난 거예요. 네토막. 그러니까 마이너스 75%가 네토막이니까 이게 원금 들려면은 이게 두 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80%는 그냥 4배 올라가면 원금 된다니까, 4배. 그러면 알트코인에서 4배 가는 게 그 쉽냐? 나중에 불장이 오면은 그냥 이 마이너스 2, 300%는 그냥 하루에 갈 수 있다니까, 하루에.
하루에 2, 300% 가고 또 그 다음날 2, 300% 가면 그냥 원금 되고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게 그게 알트코인인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이거.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셔서, 응? 그냥 그 이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 그래서 최근에 그 인투이션인가? 아무튼 뭐, 있어요. 보면, 그, 국내 차트는 아닌데, 그, 저쪽 헤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 거기 보면 이렇게 3일 만에 거의 15배 올라간 알트코인이 있었거든요. 3일 만에. 이거 이해 가세요? 지금 불장이 본격적으로 온 게 아닌데도 3일 만에 15배. 3일 만에 15배. 그러니까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지금에서 아까 했던 그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이러면 이게 원금 들려면은 거의 한 400% 올라야 원금 되는데 이게 보통 어떤 불장이 아닐 때 400%는 이게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불장이 딱 왔을 때는 이런 3, 400%, 2, 300%는 하루에도 갈 수 있다. 하루 내지 이틀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불장이 딱 스타트 오면은 이게 모든 알트코인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세력들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A급 세력들이 있고 그 A급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많이 해서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그냥 마이너스 70% 80% 있는 것도 그냥 2, 3일이면은 불장 시작되고 2, 3일이면은 그냥 원금 넘어서 플러스 수익권으로 돌아선다. 이게 알트코인 불장이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없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죠. 저희 빼고 기다리고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기는 있겠지만 저는 극소수일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그 저희는 알트코인에 막 올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그 막 돈 빌려서 한 것도 아니고 아까 했던 막 대출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알트코인에 100% 올인한 것도 아니고 좀 이게 금액을 좀 크게 하신 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뭐 억 단위 이상 하신 분도 있지만 억 단위 이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알트코인에 막 올인한 거 아니고 저는 여기 수강생분들만큼은 제가 봤을 때 어디서 돈을 빌려서 했다거나 뭐 그런 분은 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아니면 설령 저는 이제 주식 자금의 10% 20%를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는 주식 자금의 막 50% 했다. 그렇다고 해도 50% 정도 본인들 자금에 아무튼 투자 자금에 50% 정도 들어갔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욕심 부릴 수 있죠. 욕심을 약간 부리긴 했어도 저는 뭐 버틸 수만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70% 80%면 아무리 알트코인이라고 해도 이게 끝난 거 아니야? 알트코인 부인하도 이거 원금이라도 되겠어? 이런 생각이 가장 큰 걱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세력들이야 이제 뭐 저희가 걱정할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은 지금 포기하지 않았나. 실제로.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포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분들은,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 한 90명은 그래서 포기를 이미 했고, 그러니까 손절이든 뭐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10명 중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희처럼 한 명 빼고 나머지 9명은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지금 남아있다기보다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는데, 그렇다고 좀 손절을 하기는 너무 손실이 크고, 마이너스 막 70% 80%막 이러니까 손절하기는 너무 크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9명은 여기서 지금 수익을 내려고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냥 원금 오면 나가야지.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원금이 나오면, 원금이 오면은 그냥 나가야지. 이런 분들 전 9명이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저희처럼 이제 원금은 당연히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수익으로 이제 5배를 낼 거냐, 10배를 낼 거냐, 20배를 낼 거냐.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은 아마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그게 상위 1%죠. 이런 상태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아마 제가 진단하는 이게 거의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 수강생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하도 힘들으니까 난 원금만, 제발 원금만 나오면 난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발 난 원금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일부는 계시지 않을까. 제 채팅자에 쓰라고만 안 쓸 거고요. 분명히. 그래서 알트코인은 누구나 대박을 내고 싶지만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50%는 그냥 100% 가면 원금 되는 거예요. 이 알트코인에서. 근데 알트코인에서 불장되면은 100%, 200%는 게 하루에 나온다니까, 하루에. 나중에 보세요, 하루에. 마이너스 70%, 80%도 그냥 300% 그냥 하루 이틀 나오면 그냥 원금 되고 수익으로 돌아서는 게 그 알트코인 불장인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이해하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걸 또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 경험. 그래서 정말 그랬었는가는 과거에 그 4년 전, 8년 전에 그 차트를 보시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떨어졌을 때 얼마 떨어졌었고, 실제로 마이너스 7, 80% 떨어졌다가 진짜로 나중에 원금 되고 막 10배, 20배 간 게 있다고? 그 의심이 되시면 4년 전, 8년 전 알트코인들 차트를 보세요. 많이 간 차트들이 어떻게 갔나? 응? 불장 오기 전에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갔다가 갔나? 응? 그럼 거기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가격 차트에. 그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도. 이번 불장이 끝나고 나서 4년 후에 이제 또 알트코인 불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4년 후에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그때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4년 후에는. 지금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어떤 해답, 기준은 4년 전, 8년 전에 이게 저희 알트코인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막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막 100배 이렇게 갔던 그 알트코인들의 차트를 보면, 그게 출발하기 전에, 불장 오기 전에 그게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떨어졌다가 갔을 때는 몇 프로를 갔나? 몇 배를 갔나? 그거 알트코인 몇 개만, 그러니까 4년 전에 많이 갔던 알트코인들, 8년 전에 많이 갔던 알트코인들, 그 알트코인들이 불장 오기 직전에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갔다가 많이 갔을 때 몇 배까지 갔었나? 그런 알트코인들 몇 개만 찾아서 제가 이렇게 줄자로 재는 것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알트코인들 몇 개만 이렇게 자로 재보면, 아, 그렇구나. 응?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만 오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 마이너스 7, 80% 되면 이게 원금 회복되는 것도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걸로 생각했는데, 안 그렇구나. 그 4년 전, 8년 전에 보면은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떨어졌구나. 그 4년 전, 8년 전에 이렇게 막 50배, 100배 가는 알트코인들 있죠. 20배, 30배 가는 알트코인들 다 그렇게 갔어요.
다 원금 근처에 있다 간 게 아니고 다 마이너스 70%, 80%, 어떤 건 심한 건 마이너스 90%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불장이 오기 전에 그렇게 떨어졌다가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을 때는 그게 원금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10배 가고 20배 가고 30배 가고 50배 가고 이런 식으로 간 알트코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거기에 다 써있다는 겁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 많이 갔던 알트코인들을 잘 보셔라.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과거에 많이 갔던 알트코인들이 그 불장 오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고 거의 손실 상태죠. 알트코인 불장 오기 전에는 그 손실이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20, 30% 이런 손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70%, 80%더 심한 것은 마이너스 90% 돼. 여기까지 이렇게 손실이 나 있다가 그 불장이 딱 시작되면 그때는 한 하루 이틀 2, 3일 만에 원금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막 5배, 10배 그냥 그 이상 가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차트를 찾아보고 이렇게 쭉 재보면 된다. 차로 재보면 응? 몇 개만 단 아니더라도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그건 찾으면 나오니까요. 4년 전에 많이 갔던 알트코인들, 8년 전에 많이 갔던 알트코인들, 그 알트코인들 있던 게 그 알트코인들이 지금도 업비트나 이런 데 있으면 거기 재보시면 돼요. 바이낸스 재보셔도 되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큰일 났구나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진짜 이게 걱정한 상황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냥 주식 대비해서 막 이게 걱정할 게 아니고 그 제가 분명히 했죠. 주식하고 종목하고 알트코인은 다르다. 뭐가 변동성이. 그러니까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너스 50%를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이걸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50%는 원금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 나중에 막 10년, 20년 후에는 10년, 20년 후에는 잘하면 원금 될지도 모르나. 이렇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포스코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거의 15년, 6년 전에 고점 근처 사신 분들은 거의 15년 이상 기다려가지고 그것도 2차 전지하고 밀리면서 이게 원금 근처 딱 갔던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 70% 마이너스 7, 80%는 막 이게 막 큰일 난 숫자가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의심스럽거든. 과거 4년 전, 8년 전에 이렇게 막 10배 이상 갔던 그런 알트코인들 찾아서 한번 이렇게 불장 오기 전, 불장 오고 나서 어떻게 달라져 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개, 한 두 개든 세 개든만 보시면 답이 나온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주식시장 설명드리면서 코스닥 쪽에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코스닥 쪽은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쪽, 바이오 쪽 흐름들이 이제 중심이 드는 거고 오늘 이제 그 알트코인 아니 뭐야 알테오젠이 좀 급락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이렇게 영향을 받긴 했는데 그건 이제 전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특히 바이오들 종목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쌍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게 알테오젠이 오늘 좀 급락 나오면서 이게 알테오젠이 나옵니다. 알테오젠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알테오젠이 이제 이쪽 제약바이오 중에서 코스닥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대장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이렇게 받긴 하나 그렇다고 막 크게 받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줄 흐름은 여전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코스닥 쪽에 어떤 지수 흐름이라든지 코스닥 쪽의 그 종목들 중에 어떤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게 많이 올 거고, 지금 이제 보시면 그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온 게 아니고 이 급등이 예상이 됐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어, 에코프로도 오늘 급등이 안 나왔으면 제가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수강님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제가 못 드렸는데, 보시면 에코프로가 보시면 지금 상승을 시작했죠. 보시면 2차 전지에서 이제 아무튼 가장 유명했던 종목이 그죠? 2023년도에 가장 핫했던 종목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가 보시면 에코프로도 지금 보시면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들이지는 못했는데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였죠. 그러면 이렇게 뭐 15% 되고 또 이렇게 이제 20 내려왔다가 또 올라타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 거예요.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도 그렇고 보시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보시면 급등이. 근데 지금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지금 그러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고 막 엄청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일봉으로 제가 보여드려서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은 지금 제가 있잖아요. 추세선을 보시려면 이제 여기 그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추세선으로 보시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이 추세선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그리고 거의 어떻게 보면 1년 그렇죠? 그리고 2년,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죠.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났죠. 보시면 이게 지금 12월 달이고 11월 달이고 10월인데 10월 달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에 있었던 게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이게 벗어나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에코프로가. 근데 에코프로가 상승 추세로 들어섰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양봉이잖아요. 양봉도 큰 양봉으로, 그것도 거래량 줄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상승으로 가는 것은, 물론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그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설명드렸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 세력들이, 이게 에코프로에 뭐가 많이 쓰냐면 이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보면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구나. 2차 전지에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이 종목들이 보면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공매도, 이게 공매도가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의 공매도 수량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상위권이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공매도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2차 전지의 공매도를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스퀴즈 정리. 공매도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서
떨어지면 이익이었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은. 그러면 싸게 사서, 그러니까 여기 비싼 가격에 사서 빌려가지고 사서 싸게 사서 팔면서 그래서 이제 차익이 생기는 게 공매도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실적 플러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의 공매도를 지금 청산을 하고 있다. 정리를 하고 있다.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 에코프로의 어떤 공매도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코프로 주식을 사야 돼요. 에코프로 주식을 사서 그래서 갚아야 되니까. 사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공매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코프로를 사고 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실적자이고. 그래서 이게 겹치면서 지금 2차적인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2차적인 종목을 지금 몇 종목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도 좀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을 좀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하고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아마 지금 이제 1000을 넘어서 아마 1100, 1200 잘하면 이렇게 가면서 아마 코스닥 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1차 불장은 코스피에서 왔어요. 코스피에서. 근데 2차 불장은 앞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온다. 그 스타트 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그 이제 3차 불장에는 이제 이게 중소형 종목들도 아마 3차 불장이면서 이제 우리 코스피가 5천을 가고 코스닥이 아마 1200 이상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거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도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이 중소형주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한테 이 포트폴리오가 됐던 교육용 종목이 됐던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있다. 근데 이 기회들을 놓치시면 안 되고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가지고 아무튼 좋은 수익을 크든 적든 좋은 수익을 많이 내서 아마 앞으로 본인들 계좌를 많이 불려야 된다. 제가 이제 종목도 드리고 교육용 종목도 드리고 포트폴리오 종목도 드리고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좀 잘 관리하셔서 비중과 종목을 좀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이게 좋은 기회가 주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 불장들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원금하고 수익금을 일부 빼서 주식시장을 보내서 지금 이런 좋은 장이 오고 있을 때 이 종목들의 좀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종목들이 지금 우량주들을 주로 드리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돈이 지금 분산돼 있잖아요. 알트코인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좀 알트코인 불장이 오게 되면 또 그 자금들을 원금 수익금을 좀 해서 이쪽에 비중을 좀 늘려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수익금이 그만큼 커지지 않겠냐. 수익금이 커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알트코인 불장은 제가 볼 때 아무튼 2026년도 저는 상반기면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면 앞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앞으로 1년 정도는 이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쪽에 또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종목들 가지고 앞으로 1년 반 정도 그 계좌를 충분히 불려 놓으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